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요. 저는 팜레이트 회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팜레이트 회사는 생산자의 어떤 상품과 가치를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좀 소비자하고 좀 만나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부분은 농식품 커뮤니티 플랫폼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고 모회사 ICT 기업을 하고 있는 인포밸리 코리아 쪽에서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년이 됐는데도 저희 팜레이트를 아는 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분야에 20년 가까이 진행했기 때문에 나름 내공이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일단 오늘 농식품 온라인 쇼핑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혹시 좀 언급되는 기업이나 제가 이거를 좀 발췌하면서 사례 중심으로 많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고 학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되는 업체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 지금 대중화되고 좀 플랫폼화되고 있는 지금 유통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농산물 유통 환경에 대해서 과연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농협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기존의 사업자나 아니면 기존의 유통 모델에 훈련되어 있는, 이미 적응되어 있는 이 생산자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시사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먼저 제가 제목은 온라인 쇼핑의 최근 동향이지만, 요즘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면 나오겠지만 온라인이 아니거든요. 온라인이라고 해서 단순히 온라인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좀 섞여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순서는 일단 유통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유통이 왜 바뀌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유통을 하고 있지만 유통이 바뀌니까 소비자가 따라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바뀌니까 유통이 점점 바뀌지 않나, 좀 시각을 좀 달리 봤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소비자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 유통과 온라인 유통 채널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온라인 부분 쪽에 쇼핑 환경이 앞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기업들 위주로 제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의 부분은,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제가 아까 이런 분들이 좀 보면 어떨까 했던 생산자나 기존의 유통 플레이어들이 좀 온라인 쇼핑 시장에 어떻게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볼까 라는 부분의 사례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질문 던진 건데요. 유통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소비자가 변했기 때문에 유통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제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간략하게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이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농업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 대한민국 국가 자체에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이 깔려 있는 부분 중에서도 자 보시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전체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맞출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유통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뒤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출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성 경제 인구들이 많아졌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마케팅을 배웠을 때 쌀 한 포를 팔려면 기준이 20kg였어요. 한 가족이 4인 가족이기 때문에 4인 가족이 구입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이 한 달 동안 최적이 20kg 정도였는데, 지금 이미 많이 바뀌었고요. 요즘 선물로 20kg짜리 선물하면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2인 가구를 떠나서 여성분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바빠졌어요. 이게 또 뒤에서 나오는 라이프 스타일 부분 쪽에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근데 과연 실버 사업이라고 이야기는 지칭하고 있지만, 과연 농업 쪽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는지, 즉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통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단 요 세 가지 짚었던 것 갖고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아시는 이미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HMR 시장이라고 하는 가정간편식이라고 하고 또 오늘 뭐 이야기 나왔던 밀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미 소비 트렌드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말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소비자가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온라인 이용 트렌드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20대, 30대가 타겟팅이라고 지금도 많은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온라인 유통을 하다 보니까 요즘 차라리 50대, 60대 좀 조금 넓혀서 보면 40대부터가 저희한테 고객이지 오히려 20대, 30대는 바른 농산물을 먹는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가성비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온라인 이용 트렌드, 즉 SNS라든가 모바일,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에 이제 이용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넣어봤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되고 있는데 추가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반려동물이에요. 이게 농식품에 굉장히 큰 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뭐 조금은 뭐 특별한 시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뭐 아시겠지만 햄버거 집에 가도 반려견이 먹는 햄버거까지 나오는 세상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농업 쪽에서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어쨌든 이런 소비자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유통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농산물 유통과 온라인 유통 채널 쪽의 변화 부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게 고전적인 어떤 농산물 유통 경로, 아까 공급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건 제가 작성한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교육 자료를 받아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맨 밑에 있는 9번 인터넷 모바일 쇼핑몰을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에서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9번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요걸 제가 쭉 사회생활하고 경험하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쭉 봐왔던 부분을 한번 온라인, 오프라인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대한민국의 어떤 농산물 유통 시장 부분은 가락 시장이라고 하는 경매 방식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85년도 가락동이 생기고 난 다음에 가락 시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시장 부분이 점점 마트 시장으로 바뀌고 이제 소매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시점이고요. 이게 앞서서 말했던 소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나. 거기에 우리가 맞춰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95년도에 뭐 다 아시는 인터파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따지면 윈도우가 보급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됐던 온라인 쇼핑몰 부분이 이제는 소셜이라고 하는 모바일, 그러니까 TV 홈쇼핑을 떠나서 소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왔고요. 이게 보시면 2012년도부터는 합쳐지는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합쳐지고 있고요. 여기에 솔직히 사업 기회가 별로 이제 줄어드는 어떤 느낌, 생산자 입장에서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플랫폼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과 동영상, 인플루언서, 맞춤형 큐레이션이라는 이런 어떤 키워드가 등장하면서부터 아마 이런 시장 쪽으로 우리가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오늘 제가 시사점 쪽에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냥 채널별로 온라인 쪽 부분 흘러가는 흐름도를 제가 한번 잡아본 거고요. 온라인 시장 규모는 다른 거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최근 데이터까지는 제가 반영 못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보라색 부분이 모바일입니다. 이 모든 시장 자체가 이제는 인터넷 중에서도 소위 말해 온라인 중에서도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 시장 부분으로 특화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사례 쪽에서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큐레이션에 대한 마케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트렌드 변화를 한번 제가 체크해 본 부분이고요. 요거는 좀 결론으로 나와야 될 이야기지만 중간에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앞으로 농업 온라인 유통 시장이 결국은 전문 쇼핑몰이 되고 남들하고 좀 다른 직거래 개념의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100% 맞다고는 인정 안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환경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건 빠르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고 또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 중에 제가 체크해야 될 부분만 몇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핀테크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페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네이버, 뭐 카카오.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요 페이지에 딱 놓고 싶었던 게 플랫폼 기업 두 개를 딱 얹히고 싶었습니다. 네이버 로고하고 다음 카카오 로고하고 딱 두 개를 올려놓고 이야기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작년에 B2C 시장에서 가장 컸던 쿠팡이 아니고 컸던 업체가 매출이 제일 많았던 업체가 사실은 쿠팡이 아니고 네이버였거든요. 이런 플랫폼 기업 하에 과연 우리 생산자가 끼어들 때가 지금 과연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한번 던져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핀테크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대중화됐고 활성화됐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O2O라고 하고 O4O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이제 합쳐지는 경계가 없어지는 시장으로 점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IoT라고 하는 뭐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결국 농업에도 스마트팜이 뭐 활성화되는 것처럼 이 IoT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AI, 뭐 이거는 요즘 아시겠지만 챗봇이라고 해가지고 고객 대응 자체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AR, VR, 뭐 메타버스. 지금 여기 보이는 요 그림이 다들 뭔지 아실까요?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아마 모르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회사명이 메타입니다. 메타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꿨고요. 이 정도로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온라인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친구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친구 찾아주는 옛날에 있었죠. 네이트에서 하고 싸이월드가 재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싸이월드가 메타버스를 무장해갖고 상거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무지하게 큰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메타버스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OTT.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방송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도 분야 중에 하나인 쇼핑몰 중에 그 홈쇼핑이라는 시장 부분은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 정체예요. 그보다 지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즉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뭐 공영방송에서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랜선 장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 지금 시도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진입장벽이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따라 했다가는 일반 생산자들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오늘 대상으로 삼는 그 우리 생산자분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 거냐, 그분들처럼 이 뭐 새벽 배송을 해야 되냐, 요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미 이거는 나와 있는 현상이고, 어쨌든 배송이나 진입장벽 자체 부분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어쨌든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봤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다 보니까 라이브 쇼핑 뭐 다 아실 겁니다. 플랫폼에서 이미 라이브 쇼핑을 대단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뭐 매출이 많이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여기는 자격 요건이 좀 강조가 됐었는데 그 자격 요건 없애버렸어요.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배송 플랫폼이라고는 배민까지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농산물을 어떻게 과연 이렇게 접근해야 될 건지를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사 선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모바일 전용 앱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골라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중에 제가 여기 발췌한 거는 식료품만 전문적으로 하는 앱 부분인데, 요게 이따가 한번 언급할 돌쇠네 농산물이나 쿠켓, 뭐 우리는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 용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시장에서 크게 지금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좀 성장을 했는지도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이렇게 환경에 대한 변화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 시장에 한번 진입해 볼 거냐, 좀 사례 중심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해 봤고요. 하나는 뭐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SNS입니다. 기존에 있는 고전에 있는 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유통 시장에 우리가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고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SNS다. SNS라고 하면 다 포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뭐 소위 말해서 밴드 마케팅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유튜브 마케팅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농업에서도 이제 농튜버라는 용어가 생겼고요.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뭐 수십만을 가지고 있는 농튜버도 있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직거래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채널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즉 컨텐츠 자체를 통해 가지고 이게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상품을 팔기 전에 만들어지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제 커머스까지 이어지는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사례가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돌쇠는 농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유통업체입니다. 몇백억을 하고 있는 농산물 전문 파는 유통업체고 앱인데 시작점을 보면 여기는 시작이 뭐였을 것 같을까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가지고 있고 앱도 가지고 있고 플랫폼의 스마트 스토어도 가지고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 처음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가 처음 시작한 부분은 밴드부터 시작됐고요. 밴드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들어왔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쿠켓이라고 하는 업체, 식료품 업체 중에 하나는 먹방 출신의 CEO입니다. 먹방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이제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펀딩을 통해서 농산물 유통 마케팅하는 예, 물론 이 와디즈라고 하는 데가 농산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은 아니지만 이 와디즈라는 곳도 있고 이미 한 7년 정도 넘었는데 농사펀드라고 하는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이 약간 됐던 구독경제 시스템 네, 구독경제 서비스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적극 도입해 봐야 되지 않나. 단순히 사주지 않고 배송비 때문에 꾸러미라고 하는 부분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정말 고객이 좋아하는 부분의 상품을 소분화시킨다든가 정기적으로 보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컨텐츠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장에. 그런 부분들이 구독경제로 이어지면 어떨까. 아시겠지만 막걸리도 요즘 구독경제하는 시대고요. 뭐 어니스트 플라워라고 해서 꽃을 굉장히 비싸게 팔지만 뭐 식탁에 꽃을 올리자 이런 업체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건 제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농협에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캠핑 갈 때 아니면 가정에서 1년에 파 대란 한번 대파 대란 한번 있었잖아요. 소분화돼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돼 있느냐, 준비가 돼 있냐. 그냥 파 단으로 묶어서 파는 게 아니고 뭐 진짜 말 그대로 저기 냉장고 업체하고 한번 조인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을 동안 파를 국거리용 뭐 아니면은 진짜 구워 먹을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어떤 구독 경제 부분들이 우리가 좀 틈새 시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거는 이 업체가 저한테 소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합니다. 기존에 온라인에 모든 쇼핑몰이 만들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상품을 팔려고 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알고 있는 사방넷 플레이오터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수발주를 도우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 데이터가 굉장히 할 건데 여기에 요즘 더해 가지고 어레인지라고 하는 비정형 데이터, 즉 아까 SNS로 주문되는 부분을 다 게더링 해가지고 고객 DB화 시키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부분도 우리가 들어가는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IoT 기술이 발달한 만큼 과연 그러면 온라인만 고민할 거냐? 요즘은 무인 판매점이라는 곳도 생겼고요. 과일만 전문적으로 파는 무인 판매점도 생겼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다 못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다 못하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팜레이트 대표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종합해가지고 저희도 하나의 틈새 시장을 보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라는 순서를 잡았습니다. 보통은 커머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상품을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들 텐데 아까 앞에서 종합했던 이야기를 좀 비춰가지고 저희도 말씀드리면 컨텐츠 마케팅이 앞이고요. 컨텐츠를 통해서 좋아하는 커뮤니티가 모아지고 거기에 우리가 상품을 제시하는 그 안에 저희 상품 브랜드 있다도 가지고 있고요. 이는 어떤 순서로 산지에서도 나가야 앞으로 전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타겟팅에 정확하게 맞는 모델을 찾아야 될 거고요. 거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농업이 더
잘 살아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진정성이라는 부분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업에 대한 농식품 먹거리에 대한 진정성을 좀 담아서 이런 플랫폼들이 좀 나와서 영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온라인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